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종류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종류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는 에너지도 있고,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을 이용해서 만드는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땅 속의 열, 지열이라고 해서 땅속이 뜨거운 곳이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풍력 에너지,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수력 에너지도 있어요. 댐을 건설해서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또 여기 시야 방조제나 이런 곳에 조력 에너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아놨다가 썰물 때 바닷물을 내보내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장단점이 있죠. 화석연료 에너지는 어, 오염 물질도 나오고 또 에너지 고갈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대신에 대체 에너지, 태양 에너지나 뭐 파도, 조력 에너지나 아니면 바람 에너지, 아니면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연구 중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태양 에너지는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와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가 있어요. 태양이 뜨거운 열,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태양광, 빛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지금 얘기했죠. 태양열, 뜨거운 열을 이용하고 아니면은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한다 했어요. 그러면 태양 전지판에 대해서 볼게요. 그럼 태양 전지는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걸 태양 전지라고 해요. 많이 봤어요. 우리가 지금 만들기 할 거에도 태양 전지판이 있어요. 그 까만색 네모가 태양 전지판인데요. 얘는 빛을 받으면 안에 전자랑 원자 전자랑 전자핵이 이렇게 배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저희 태양전지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많은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햇빛 좋은 곳, 그늘 없는 곳, 그런 곳에 태양 전지판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태양 전지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크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시광선을 많이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해야 되고 순서가 바뀌면 자동차가 뒤로 가요. 내 자동차만 뒤로 가면 속상하니까는 우리 순서에 맞춰서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요. 부품이 많고 좀 복잡해요. 이거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면 내 자동차는 어떻게 돼? 태양빛을 받으면 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부품 조그만 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할게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요. 부품이 많고 좀 복잡해요. 이거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면 내 자동차는 어떻게 돼? 태양빛을 받으면 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부품 조그만 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할게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요. 부품이 많고 좀 복잡해요. 이거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면 내 자동차는 어떻게 돼? 태양빛을 받으면 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부품 조그만 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할게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요. 부품이 많고 좀 복잡해요. 이거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면 내 자동차는 어떻게 돼? 태양빛을 받으면 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부품 조그만 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할게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요. 부품이 많고 좀 복잡해요. 이거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면 내 자동차는 어떻게 돼? 태양빛을 받으면 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부품 조그만 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할게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요. 부품이 많고 좀 복잡해요. 이거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면 내 자동차는 어떻게 돼? 태양빛을 받으면 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부품 조그만 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할게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요. 부품이 많고 좀 복잡해요. 이거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면 내 자동차는 어떻게 돼? 태양빛을 받으면 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부품 조그만 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할게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요. 부품이 많고 좀 복잡해요. 이거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면 내 자동차는 어떻게 돼? 태양빛을 받으면 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부품 조그만 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할게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요. 부품이 많고 좀 복잡해요. 이거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면 내 자동차는 어떻게 돼? 태양빛을 받으면 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부품 조그만 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할게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요. 부품이 많고 좀 복잡해요. 이거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면 내 자동차는 어떻게 돼? 태양빛을 받으면 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부품 조그만 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할게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요. 부품이 많고 좀 복잡해요. 이거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면 내 자동차는 어떻게 돼? 태양빛을 받으면 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부품 조그만 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회로도 복잡한데 뭐 또 연결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연결할 곳이 하나, 둘, 세 군데밖에 없죠. 근데 모터 전선도 가늘고 회가 다 연결할 때 전선을 잘 꽈야 돼서 그게 좀 어려운데 잘 안 되면 옆에 형아나 친구나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혼자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만들어 볼게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할게요. 태양광 자동차는 태양 전지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게요. 맨 처음에 본체를 만들겠습니다. 본체는 여기 EVA에서 얘가 본체예요. 여기 그리고 다리 끼울 부분, 그 다음에 얘는 멋내기용 두 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됐어요. 구멍을 다 뚫어주세요. 구멍을 다 뚫어서 이따가 부속을 다 끼울 거예요. 맨 처음이 중요한데요. 보면은 여기 구멍하고 여기 구멍 크기가 달라요. 여기는 구멍이 크고 여기는 구멍이 작아요. 만약에 이렇게 뒤집혀 있다면은 자기 차만 거꾸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앞쪽에 큰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 쪽에 작은 구멍, 여기 큰 구멍, 이 작은 구멍. 이렇게 놔두고서는 1번을 꽂을게요. 뭐가 1번이냐면 얘가 1번이에요.
1번을 앞쪽에다가 꽂아줍니다. 이쪽이 큰 구멍, 여기 작은 구멍. 그리고 나서 얘를 뒤집어요. 뒤집고서는 밑에 받침에 얘를 끼워줘요. 됐나요? 그리면 이쪽이 큰 구멍이 되죠. 큰 구멍일 때 요 두 개가 헷갈리는데 잘 보면은 얘는 여기가 좁고 얘는 여기 넓어요. 넓은 거는 큰 구멍에 꽂을 거고 좁은 거는 작은 구멍에 꽂을 거예요. 이 작은 구멍. 근데 여기서 또 신경 써야 될 게 여기 바퀴 축이 꽂을 거거든요. 요 구멍 보여요? 요 구멍하고 요 구멍 요렇게 축이 끼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끼우면은 이따가 축을 끼울 때 헷갈리겠죠. 그래서 얘는 요 기준에 요런 모양이 돼야 돼요. 요렇게 여기에 큰 거 여기에 구멍 안 뚫렸는데 같은 방향이 되게 축을 끼워주세요. 여기가 가장 헷갈려요. 여기만 하면은 내 자동차는 뒤로 갈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찰을 줄이려고 축에 봉을 끼워요. 작은 봉 양쪽에 끼워요. 이걸 끼우는 이유는 이따가 축이 돌아갈 때 매끄럽게 잘 돌라고. EVA는 빡빡해서 잘 안 도는데 얘는 매끄럽게 잘 돌아요. 얘를 끼워요. 그리고 이제 얘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꽂아야 될 구멍이 얘랑 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스위치랑 저걸 꽂을게요. 축전기를 꽂을 거예요. 스위치는 여기에 꽂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구멍에 커넥터, 여기 축전기 꽂을 거거든요. 이렇게 꽂을 거예요. 이렇게 꽂으면 안 들어가겠죠. 위에서 전선을 넣고 이렇게 꽂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스위치 보면은 일자가 전원이 불이 들어온다는 거고 동그라미가 불이 꺼지는 거예요. 친구들은 가끔 헷갈리는데 일자가 불 들어오는 거, 0이 꺼지는 거. 이건 이진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래요. 그 다음에 여기 됐죠? 그럼 그 다음에는 태양 전지판을 연결할 거예요. 태양 전지판은 얘가 태양 전지판이에요. 태양 전지판은 보호 필름이 되어 있어요. 보호 필름을 벗기면은 더 태양빛을 많이 받겠죠. 요 뒤쪽에 납땜이 되어 있는데 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는 신경 써주세요. 태양 전지판을 붙일게요. 요거 두 개가 양면 테이프예요. 강력 양력 테이프, 양면 테이프. 얘를 여기다가 붙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를 붙이네요. 됐죠? 하나는 자동차에다 붙이고 하나는 몸체에다 붙일 건데, 아니, 태양 전지판에 붙일 건데 위치는 요쪽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 하면은 이따가 태양 전지판 이렇게 움직일 때 잘 각도가 안 맞아요. 여기다가 하는 게 가장 잘 맞아요. 그러면 얘는 띄어서 이 강력 양면 테이프의 문제점은 한쪽은 잘 떨어지는데 반대쪽이 잘 안 떨어져요. 이 빨간 쪽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얘는 여기 한쪽 귀퉁이에다 붙일게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것도 빨간 쪽이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지면 화내지 말고 천천히 살살 달래면서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뒤쪽에다 붙일게요. 여기 축과 여기 축 사이쯤에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 똑딱이랑 얘가 딱 똑딱하는 거죠. 똑딱이처럼 딱 맞는 그런 자리예요. 하나, 둘,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은 돼요. 그러면 이 태양 전지판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태양 빛이 이쪽이 세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쪽이 세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눕힐 수 있어요. 태양 전지판 각도를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됐죠? 그 다음 이제 전선 연결을 할게요. 전선 연결은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다행히 복잡하지는 않아요. 자꾸 굴러가네요. 태양 전지판. 여기 보면은 뒤에 구멍이 있어요. 요 뒤쪽에 구멍. 이쪽으로 태양 전지판 전선 두 가닥을 내보낼게요. 살살살 하나, 그 다음에 살살살 두 개 내보냈어요. 그러면 여기 뭐죠? 이따 축전지 연결할 거 전선 두 가닥, 태양 전지 연결할 거 전선 두 가닥. 그 다음 여기에다가 모터 연결할 것까지 있어야 돼요. 모터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거꾸로 넣으려면 잘 안 들어가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살살. 모터 전선이 좀 얇아가지고 살살살 해줘야 돼요. 여기 기어 꽂아져 있죠? 안 꽂아져 있는 친구는 꽂으면 되는데 대부분 다 꽂아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기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전선 6가닥이 있어요. 모터 2가닥, 태양 전지판 2가닥, 축전기 2가닥. 이거를 3번에 나눠서 연결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모터의 빨간 선을, 그 다음에 모터의 빨간 선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 전지판의 빨간 선이에요. 그 다음에 콘덴서의 빨간 선, 여기 축전지 연결할 거 여기요. 3개 빨간 선을 갖다 연결할 건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모터의 빨간 선을 스위치에 연결한다. 모터의 빨간 선을 스위치는 여기 작은 애 외가 스위치인데 여기 단자가 구멍 뚫린 애가 하나, 2개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에다만 연결하면 돼요.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이쪽 구멍도 상관없고 얘도 상관없고 여기다가 한쪽에다 연결을 해요. 연결한다는 거는 금속 부분하고 금속 부분의 전선에 전기가 잘 통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해요. 한쪽에다가. 그 다음 태양 전지판의 빨간 선과 콘덴서의 빨간 선을 연결합니다. 태양 전지판의 빨간 선, 그 다음에 콘덴서의 빨간 선을 연결합니다. 연결한다는 거는 얘를 나란히 놓고 얘를 빼고 2개를 비비 꼬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에요. 금속 부분에 전기가 잘 통하게 이어주는 걸 연결이라고 해요. 그 다음 연결한 콘덴서 연결잭 빨간 선과 태양 전지 빨간 선을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비 꼬내 얘를 갖다가 아까 스위치 모터 하나 연결했죠? 그럼 하나가 남았잖아요. 여기에다가 얘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한다는 거는 금속 부분과 금속 부분이 만나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한다. 구멍이 좀 작아요. 살살살 해서 보이나요? 여기 머리카락처럼 얇은 전선이 여기에 닿으면은 스위치를 꺼도 안 꺼져요. 그러면 계속 불이 들어오고 모터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닿지 않게 잘 해야 돼요. 딱 확실한 방법은 여기 조그만 애 얘를 갖다 여기다 껴놓으면은 절대로 붙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어요. 여기 쪼가리 있으면 하나 끼워두세요. 아니면 테이프로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도 되는데 이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뭐가 남아요? 까만 선이 남죠. 모터의 검정선과 태양 전지판의 검정선과 콘덴서의 검정선을 연결하고 고무막을 끼워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 개를 나란히 모으고 나란히는 요 끝에 부분, 금속 부분이 나란히예요. 그리고 까만 애를 빼주고, 그럼 세 가닥이 모였죠? 얘를 한 번에 꼬아줍니다. 하나 꼬아주고, 얘가 뭐하라 했어요? 고무마개로 막으라 했죠? 너무 기니까 얘를 좀 접어주세요. 접어줘서 전기가 잘 통하라 해놓고, 고무마개, 우리 무슨 색깔 고무마개였죠? 빨간 색깔 고무마개로 막아주세요. 막는 이유는 다른 곳을 전기가 통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전선이 떨어지지 말라고 막아주는 거니까 끝까지 끼워줘야 돼요. 얘가 쑥 빠지면은 다시 끼워주세요. 빠지면 안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하고 예쁘게 여기다가 꽂아주면 돼요. 그러면 전선이 엉키지 않겠죠. 전선 연결이 가장 어려워요. 빨간색 모터는 스위치 하나 연결한다. 그 다음에 컨덴서하고 태양 전지판의 빨간 선은 반대쪽 스위치에 연결한다. 그리고 까만 선 세 가닥은 모아서 한 번에 연결하고 여기다 꽂아준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태양 전지판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 콘덴서에 저장을 했다가 이따 스위치 끄면은 모터가 돌게 돼요. 콘덴서를 연결할게요. 여기 구멍이 두 개 있어요. 돼지 콧구멍 같죠? 두 개. 여기에다가 얘가 콘덴서예요. 얘를 꽂을 거예요. 콘덴서는 이 태양 전지판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해둬요. 그러니까는 해가 떠 있으면 태양 전지판이 잘 도는데, 해가 지어서 밤이거나 아니면 구름이 있어서 흐리면은 태양 전지판에 전기가 안 가잖아요.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저장해뒀던 걸 쓰면 돼요. 어떻게 하냐? 얘를 연결하는 거는 여기 빨간 선하고 까만 선이 있죠? 축전기 다리에, 그러니까 콘덴서 다리에 긴 다리와 짧은 다리가 있어요. 긴 다리는 플러스, 짧은 다리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돼요. 그 얘기는 요 빨간 선 연결한 구멍에 긴 다리를 꽂고 까만 선 연결에는 짧은 다리를 꽂으면 돼요. 잘 꽂아야 돼요. 다리가 휠 수 있으니까 살살살 해서 꽂으면, 봐봐요. 긴 다리가 빨간색, 짧은 다리가 까만색 됐죠? 그러면 끝이에요. 안전하게 이렇게 구부려주면 이따가 찔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축전기, 즉 콘덴서를 연결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끝이에요. 전기는. 이제 바퀴, 동력, 기어 부분만 잘 연결하면은 얘를 잘 작동할 거예요. 바퀴 연결하겠습니다. 바퀴에도 난이도가 하나 있는데 난코스예요. 여기 요 찌그만 구멍에 얘를 끼워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으면 제가 도와줄 텐데 없으니까 봐봐요. 얘를 놔두고 여기 볼록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 얘를 대고 살살살 힘을 주면서 내리면 들어갔어요. 쉽지 않겠죠? 잘 균형을 맞춰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넣어야 되는지는 이따가 바퀴 여기 끼워서 축전지 닿을 때 이 모터랑 얘가 만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끼워서 여기랑 얘랑 딱 만나서 맞물려서 잘 돌면 돼요. 그 정도 끼우는 거예요.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를 봤을 때 모터랑 저기 기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게. 그래서 모터가 슝 돌면은 얘가 같이 막 돌 수 있게 여기가 맞물리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길거나 너무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은 잘 돌아요. 이따가 선생님 모터는 도는데 자동차가 앞으로 안 가요. 그러면 어디? 여기 부분이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바퀴를 꽂을 건데 바퀴 꽂는 것도 어렵죠. 친구들은 바퀴 여기 부러지면 바꿔줄 수 없으니까는 집중을 해서 꽂아야 돼요. 봐봐요. 여기 하고 너무 세게 누르면 얘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힘을 살살살 주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신중하게 힘을 꾹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끼워서
맞춰서 잘 도나?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끼우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다시 수정을 하죠. 신중하게 힘을 조금만 줘야 돼요.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모터랑 요 축이 벗어나죠? 그러면은 안 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퀴를 좀 더 꽂을게요. 됐나요? 그러면 그래도 좀 벗어나죠? 이럴 때는 이걸로 조정을 합시다. 여기 새 축을 갖다가 좀 밀어서 이 애가 모터에 잘 닿을 수 있게. 잘 닿죠? 조금 하면 조금만 조절해서 잘 돼요. 모터가 돌면서 자동차 내 거만 앞으로 안 가면 속상하니까 이 부분을 잘 맞춰야 돼요. 만약에 얘를 조금 이동시켜도 된다. 그러면 얘를 조금만 엄청난 저거죠? 뭐죠? 정밀도를 유하는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뒷바퀴 완성. 이제 앞바퀴만 하면 끝이에요. 앞바퀴는 여기 T자 축이 있어요. T자 축이 가운데 얘를 꽂아줘요. 그리고 나서 연결봉, 쇠봉을 얘는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바퀴가 너무 한쪽으로 쏠릴까봐 하고, 그 다음에 바퀴를 양쪽에다 꽂으면 돼요. 여기도 신중하게 대고 힘을 너무 꽉 쥐지 않고 살살 꾹. 그 다음에 이쪽도 너무 힘을 꽉 주면 안 되고 살살 꾹. 느낌이 있어요. 들어가는 느낌이. 어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얘는 앞바퀴인데 여기로 가면은 왼쪽, 여기로 가면 오른쪽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앞쪽에 끼워줍니다. 됐나요? 작동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스위치를 ON 하면은 얘가 작동을 하고, 스위치를 꺼놓으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꺼서 햇빛에다 놔두세요. 햇빛 놔둘 때는 태양이 어디 있는지 잘 봐서 태양 있는 쪽에다 얘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전을 해놓고 얘를 키면은 윙 하면서 바퀴가 돌아요. 날씨가 좋은 날 햇빛에 나가서 작동시켜 보세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살살 다시 한 번만 신경 쓰면은 어려운 실험 아니에요. 네, 태양 전지판 자동차 만들기 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래 자동차, 내가 상상한 미래 자동차는 어떤 모양일까,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할게요. 자동차는 누가 발명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여러 과학자들을 막 대는데요. 실제로 자동차는 누가 발명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가 합쳐 놓은 거지 자동차를 짠 하고 발명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대중화,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소수 부유층들만 갖고 있었던 자동차를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대중화시킨 사람은 뭐 우리가 아는 자동차의 아버지, 뭐 자동차의 왕, 이런 포드 같은 사람이고요. 벤츠나 실제로 자동차를 발명했다고 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그러면 자동차는 어떤 모양이 있었나? 옛날에는 증기 자동차가 있었어요. 증기 기차 알죠? 하얀 연기가 나오면서 나오는 기차. 그것처럼 자동차도 증기 자동차가 나왔어요.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인기가 많았대요. 그 다음에
나온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지금 전기자동차가 엄청 인기가 많죠. 근데 이게 옛날에도 나왔었어요. 전기자동차가 있었는데 이때 좋은 점은 냄새도 안 나고 소음도 없고 덜덜덜덜 거리지도 않고 뭐 좋았는데 나쁜 점은 속도가 좀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힘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빨리 가지 못하고 좀 장치가 좀 일반인이 관리하기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나온 게 가솔린 자동차예요. 이 가솔린 자동차가 나오면서 대중화가 됐고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 가솔린 자동차는 복잡해요. 속도 조절 장치도 있어야 되고 냉각 장치도 있어야 되고 뭐 밸브 장치, 기화 장치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기술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좋은 점은 엄청 빨랐대요. 그래가지고 빨라서 문제가 생기죠. 너무 빠르니까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옛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자동차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우리나라 처음 자동차, 그리고 인기 많았던 자동차.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어떤 자동차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보는 자동차보다는 미래에는 어떤 자동차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고 원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 지금 자동차 핸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핸들이 없을 거래요. 말만 하면은 자율주행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회사에서 자동차 핸들도 없애고 뭐 사이드 미러나 이런 거 다 없애고 어떻게 곡선으로 완만하게 만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소노 모터스라고 해서 얘는 태양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로 가는 석유로 가는 자동차는 조금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전기로 하는 태양광 전기로 하는 자동차 지금도 좀 나오긴 하죠. 미래에는 이런 자동차가 나올 거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 1인 자동차도 나와요. 요즘 가끔 길에서 보기도 하는데 좀 조그맣고 사람 혼자 탈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아니고 자동차 같은 모양으로 그쵸? 그런 자동차가 나올 거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바퀴가 밖에 달린 게 아니고 혼자 바깥 사방을 볼 수 있고 꼭 운전을 안 해도 혼자 굴러가는 그래서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모양 상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좀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펼쳐가지고 타고 가는 이런 자동차가 나오면 좋겠다. 아니면은 집처럼 같이 가고 있다가 어디 갔다 올 때는 앞에 작은 차만 가서 갔다 올 수 있는 조그만 자동차만 나오는 이런 자동차가 나오면 좋겠다. 여러분들 상상을 어떤 자동차 나오면 좋을까? 어때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옆에 태양 전지판 달았네요. 전기는 태양 전지로 가고 하늘을 날아가면은 길 막혀도 휙 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바다가 나오면은 날개를 접고 배처럼 뛰어오면 좋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니면은 하늘을 날다가 길이 나오면은 길로 달릴 수도 있고 지금 드론이 나오고 있죠. 드론처럼 날개를 달아서 나 혼자 타고서는 이동하는 택시 같죠. 드론 택시 이런 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수륙 양용 자동차가 나왔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예요? 바닷속으로 달리다가 바닷속에서 위로도 나와가지고 날아가다가 또 바닷속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잠수함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오면 좋겠다. 아니면은 눈이 오면 바퀴가 미끄러지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빠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자동차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상상하는 30년 후 어떤 자동차가 나올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똑똑한 자율주행차 만들기를 할게요. 얘는 기능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인데 하나는 쭉 달려오다가 앞에 물체가 만나면 딱 멈춰요. 앞에 적외선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을 쏴가지고 반사되는 적외선을 보고선 얘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첫 번째 기능은 막 달리다가 앞에 물체가 났을 때 딱 멈춰요. 두 번째 기능은 거꾸로 앞에 물체가 있을 때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물체가 없으면 정지해 있다가 앞에 물체가 있으면 따라와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있어요. 재료 구성품 모두 있나 확인할까요? 나무도안, 바퀴, 그 다음에 긴 봉이 있고 짧은 봉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로판이 있고 양면 테이프, 전지 끼우개, 모터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건전지 A 건전지 3개. 그 다음에 꾸미기 도구랑 이런 거 예쁘게 꾸미는 걸 노력해봐요. 네, 이번에는 똑똑한 자율주행 AI 인공지능 로봇, 이름은 어마무시하고 거창하죠? 우리 그거 만들게요. 자율주행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로봇을 만들려고 해요. 시작하겠습니다. 본체 다 뜯어주세요. MDF판에서 나무 토막이랑 다 뜯어져 있죠. 포장할 때 뜯어서 포장했어요.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로봇을 로봇처럼 색칠해도 이뻐요. 색연펜이나 사인펜이나 아니면 유성 매직 같은 걸로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저는 색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맨 앞에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봉지 안에서 꺼냈어요. 모듈 안에 어떤 기능이 들어있냐면 여기 부분 보면은 여기 2개, 여기 까만색 볼록볼록한 게 2개가 있는데요. 얘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그래서 여기 하나가 적외선을 내보내고 하나가 적외선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는 발신부고 하나는 수신부인데요. 얘를 뭐에 쓰는 거냐면 있죠 왜 깜깜한 복도 들어가면 불이 탁 켜질 때, 아니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릴 때, 현관 같은 데 가면은 사람이 나타나면 열리잖아요. 그게 요 앞에 물체가 나타나면은 얘가 쐈던 게 반사돼서 수신부가 이 적외선을 받게 되면은 얘가 작동을 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이 센서는 빛이 없어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센서예요. 그러니까는 이 실험은 햇빛이 쨍쨍한 곳에서 하면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적외선을 내보내야 되는데 햇빛이 너무 세면은 못 내보내요. 이게 적외선 센서고, 나머지는 아주 작은 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 노란 거는 이 센서 감도를 조절해 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얘도 그 볼티지를 저장했다가 내보내주는, 안정적으로 내보내주는 거니까 우리가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3개가 있는데 얘가 건전지 케이스 꽂을 거예요. 건전지, 그러니까는 배터리. 지금 얘가 5V 정도 되거든요. 4.5V잖아요. 그래서 얘는 3V에서 5V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요 꽂을 수 있는 애는 여기 전원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2개가 센서 연결하는 모터가 작동하게 할 모터 꽂는 곳인데, 하나는 막 달리다가 탁 만나면 멈추는 작용을 하는 애고, 여기 다른 거 하나는 앞에 꼭 물체가 있어야지 따라가는 애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디서 봤지? 유모차에 그런 센서 기능을 달아놔가지고 엄마가 앞으로 갈 때 유모차가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꽂을 거냐 여기다 꽂을 거냐에 따라서 이 만든 자율주행 로봇이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멈추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2가지 기능이 있어요. 얘는 정전기가 일어나면 안 돼서 정전기 방지 봉투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관할 때는 정전기 방지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그러면 만들기 시작할게요. 맨 앞이에요. 맨 앞에다가 얘를 수신부를 할 건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 적외선 나오는 부분이 이 콧구멍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봐봐요. 뒷면
그 다음에 앞면, 여기 콧구멍이 있는데 적외선 센서 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물체가 나타났을 때 멈추거나 따라갈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뒷면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얘를,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얘를 덮어주세요. 딱 맞게 들어가야 돼요. 네, 딱 들어가요.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이 판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여기 다음이 요 끼우는 게 조금 하나 끼우면 하나가 빠지고 하나 끼우면 하나가 빠지더라고요. 여기만 잘 신경 써서 할게요. 요 옆에 라인이 2개 있죠. 요 구멍이야, 요 구멍. 그러면은 얘는 요쪽에 붙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은 이렇게 붙을 거예요. 여기에 작은 애, 긴 애를 꽂을게요. 지금 목공풀이나 막 이런 걸 딱 붙여버리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끼우기만 할게요. 잘 끼워야 돼요. 신중하게 힘을 꾹 주면서 살살살, 힘을 빡 주면 안 되고 살살살 꾹. 소리도 나네요. 이렇게 끼웠어요. 됐나요? 이쪽 먼저 끼워도 되고 이쪽 먼저 끼워도 돼요. 근데 하고 싶은 쪽. 그 다음 얘는 노란 모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여기 모터, 우리가 많이 보던 DC 모터예요. 근데 이 안에 기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DC 모터가 윙 엄청 빠르잖아요. 그 빠른 거를 갖다가 좀 천천히 돌게 여기 안에 기어가 3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는 기어 사이에 이렇게 도는 기어 해가지고 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빨리 도는 모터를 좀 천천히 돌게 하면서 도는 방향이 이 방향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바꿔주는 모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노란 모터라고 불러요. 얘를 꽂을게요. 이렇게. 이게 딱 맞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꽂으면 될까요? 얘를 옆으로 하고 딱 맞은 거 같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그림이고 여기 구멍 하나만 있어요. 거기에다 노란색을 끼우세요. 봐봐요. 노란색을 여기다 끼웠어요.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옆에는 여기다 끼우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잘못 끼웠나 보네요. 들어가라. 축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안 맞을 때는 뒤집어서. 그렇죠. 맞죠? 나란하게. 옆에서 봤을 때도 나란하게.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축을 끼울게요. 위에는 구멍 뚫린 게 아니에요. 문이에요. 얘를 여기다 끼우겠습니다. 이따가 건전지 얹을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모터 고정했고 위에 판하고 이제 옆에를 막을게요. 신경 쓸 때 요 위에 빨간 선이 위에 있고 까만 선이 밑에 있어야 돼요. 여기 위에 빨간 선, 얘를 뒤집어서 끼우면은 나만 얘가 또 뒤로 가게 돼요. 이 DC 모터는 앞, 뒤가 있기 때문에 요 위에 빨간 선 밑에 까만 선을 끼워서 될 수 있게 모터를 고정해야 돼요. 얘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뒤로 가게 하고 싶으면 한번 뒤집어서 연결해봐도 돼요. 그리고 작동됐는데 나 거만 뒤집어졌다. 나만 앞뒤로 거꾸로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를 끼워주세요. 얘가 잘 빠지지는 않는데 잘 껴지지도 않아요. 낄 때 좀만 신경을 써서 천천히. 한 번에 딱 들어가면 좋겠지만 잘 안되면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끼워주면 돼요. 정 안되면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얘를 맞으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맞으면 여기 위에가 떨어지고, 그쵸? 선생님도 어려우니까 천천히. 얘만 맞으면 끝인데. 될 것 같아요. 옆에를 어떻게 끼웠을까요?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난다. 됐어요. 얘만 끼우면 돼요. 잘 빠지지 말라고 크기를 딱 맞춰서 재단을 했거든요. 요즘은 이런 거 다 레이저 커팅을 하거든요. 컴퓨터로.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딱 맞아야 돼요. 요번에 그걸 했더니 모터가 빠졌네요. 잠깐만요. 네모안에 얘를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됐어요. 오. 여기도 맞았죠? 여기도 맞았죠? 여기 한 번에 4개를 다 끼는 게 쉽지가 않네요. 됐어요. 이제 본체 끝. 모터. 여기 모터 납땜한 부분 선 끊어지면 안 되니까는 화내지 말고 천천히 끼워요. 됐습니다. 목공 풀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꽉 껴졌어요. 그럼 이번엔 앞바퀴를 끼울게요. 모터축, 노란 모터에 끼워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아까 전에 노란색 모터 있죠? 여기 노란색 모터 안으로 얘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죠? 모터 돌 때 같이 돌겠죠? 튼튼하게 됐고, 반대쪽도 하나를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서 모터 아까 전에 모터 축에 하얀색 모터 축에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 구멍이 나와서 끼우고. 그렇죠? 잘 들어갔어요. 모터가 돌면 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뒷바퀴를 꽂을게요. 뒷바퀴도 얘를 꽂고 뒤에다가 끼우고 꽂을게요. 5, 6학년이니까는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돌아요. 만족해요. 됐어요. 이제 건전지 끼우기. 여기 동력은 아까 3V에서 4.5V 정도 들 것 같다고 했죠? 건전지 넣을 줄 알죠? 마이너스 부분은 스프링에 넣고, 여기 마이너스 부분, 이 평평한 곳 쪽 스프링에다 넣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쪽, 스프링 쪽을 먼저 끼우는 게 편해요. 이렇게 잘못 끼웠을 경우에 빼려면 빼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않으니까는 힘드니까 넣을 때 마이너스 쪽에 스프링. 그 다음 양면 테이프가 있을 텐데 양면 테이프를 여기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러면은 안 돼요. 여기 잭 있다고 했죠? 얘는 전원 잭이에요. 전원 잭은 얘가 건전지 끼우개 잭이죠? 얘를 여기다 꽂을게요. 꽂자마자 바로 작동해요.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넣을 때도 잘 맞추면 돼요. 한쪽은 동글동글하고 한쪽은 일자거든요. 봐봐요. 여기 동글동글하고 여기는 일자죠. 한쪽은 동글동글, 여기 일자. 여기도 한쪽은 동글동글하고 한쪽은 일자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부터 해볼까요? 이쪽부터 꽂아볼까요? 작동하죠. 이쪽은 뭐냐면 딱 만나면 멈추는 거예요. 봐봐요. 얘가 가다가 멈춰요. 다시 가다가 멈추죠.
앞에 물체가 나타나면은 이 센서가 작용해서 멈추는 거예요.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멈춰요. 딴 곳이 아니고 딱 거기여야 돼요. 여기 센서 부분. 그러면 얘를 빼보고, 요번에는 뺄 때는 여기 하얀 부분 자꾸 빼야 돼요. 전선 자꾸 빼면은 쑥 빠져요. 이번엔 여기 자꾸 잡을게요. 얘는 뭐냐면은 그냥은 안 움직여요. 근데 앞에 센서가 나타나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봐봐요. 그냥은 안 움직여요. 근데 여기 뭐가 나타나면 따라가죠. 앞에 뭐가 있을 때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두 개, 첫 번째는 꽂았을 때 막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멈추는 잭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 물체가 나타났을 때만 따라가는 거. 지금 두 번째 꽂혀져 있으니까 앞에다 손을 대면 움직이죠. 그래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완성했습니다.